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1번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오답률이 엄청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풀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 강의하는 목적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력, 문해력, 이해력, 독해력을 향상해서 실전에서 쑥쑥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 문제가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쉬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에 익숙치 않고 그냥 항상 대충대충 하니까 넘어가지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어린 시절, earlier를 초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찍, 더 일찍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어린 시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어린 시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너무 쉽죠. 우리는 이거 우리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 자발성, 이게 자발성, 그 다음에 이거는 독창성, 창의성이지 않습니까? 이건 자유로움입니다. 이 스폰테니라는 뜻이 스폰테니 이 스폰테니라는 것이 freely라는 뜻이거든요. 자유롭게 되니까 자발적, 자유로움 이런 뜻입니다. 계획 없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게 리터럴리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적이에요. 사실 문자 그대로인 것은 사실적으로. 이거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 이거의 반대는 뭐죠? 그죠? 비유적이죠. 비유적. 그쵸?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놔야 실전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어린 시절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여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이 지금.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이 early 어린 시절에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뭐예요? by now 지금 여기 바뀌는 거죠. 반드시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제일 첫 번째 중요했다?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 변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여기 마지막 보면 여기 보면 우리의 innocent stage 이게 뭐겠습니까? innocent stage가 여기겠죠. 여기 아주 쉽죠. 여기 뭐 우리의 어린 시절의 노력이 뭐예요? 우리 어린 시절의 노력.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눈에 띄는 거죠. 잠시 멈춤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또 개념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대충대충 하시면 계속 어렵습니다. 90점 넘기가 어려워요. 80점, 70점은 그렇게 대충대충 해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90점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어떤 거를 여러분이 느꼈어야 되느냐? 우리 어린 시절, 우리의 innocent, 우리 어린 시절 이 단계, 이건 이제 성인의 단계, 시간이 흐른 성인의 단계, 그 다음에 by now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였을 때 시간 변화 개념이 느껴졌느냐, 시간 변화 개념이. 그리고 더 내가 별표 5개 친 거는 이런 것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숨어 있었다. 이거는 발견하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에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했다,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점차적으로 되었다. 자, 2번 트레이드 오프.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하는데요. 어떤 이렇게 이만큼의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쪽 부분이 올라가면 이쪽 부분이 내려가는 네거티브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것, 이런 상황, 환경을 뭐라고 그런다? 트레이드 오프라 그런다. 어린 시절에는 이게 전부 다 창의력으로 꽉 차 있어요. originality, 그 다음에 spontaneity가 꽉 차 있다가 이게 점점 줄어가죠. 이게 점점 줄어가면 뭐가 늘어나죠? 그렇죠. 인습, 리터럴이 늘어나는 거예요. 리터럴. 이게 뭐죠? 사실적. 그렇죠. 직설적이 늘어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지식 요 개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 구조, 개념, 그죠? 배경지식이 쌓여 있어요. 그 배경지식 틀 안에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없어요. 많아야 한 2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한 20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함으로써 이 개념을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개념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인지발달, 요 피아제, 엄청 중요한 사람. 피아제 벌써 제가 몇 번째 설명드린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발달심리한 것은 어렸을 때는 이렇고, 청소년기 때는 이렇고, 성년 때는 이렇고, 노인 때는 이렇고, 이것이 발달이, 이게 발달심리학. 이게 발달심리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린이들은, 자, 겪는다요. go through. 겪어간다. 단계를, 어떤 단계? 생각의 단계를, 자, early on. 초기 단계. 아이들은 훨씬 imaginative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상상력이 있고, holistic. 전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큰 그림과 그 사물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그들의 성장함에 따라, 이제 단계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그 사람 성장할 때 그 사고력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logical. 그렇죠. 분석적. 룰 베이스로 바뀌어요. 이게 컨벤션, 여기서는 이제 컨벤셔널, 그 다음에 리터럴로 바뀐 거죠. 표현이 아주 좋죠. 이 단어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틀리라고, 어려우라고. 오늘 이거 캐치하면 또 엄청난 거죠. 여러분, 리터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꼭 나옵니다. 트레이드오프 나올 것 같아요?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트레이드오프 또 설명을 드리면 성장할 때 우리가 성장할 때 트레이드오프 생기는데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이 뭐냐? 발달은 얻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뭐죠? 정확성, 이 옳은 거, 정확성을 한 거죠. 뭘 비용을 치렀나요? At the expenses of lose, 잃어버려. 뭐를? spontaneity와 originality. 그러니까 precision은 correctness는 올려요. 근데 뭐가 떨어져요? spontaneity, originality. 뭐함에 따라서? 그렇죠. 성장함에 따라. 정말 좋은 거죠.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철학적인 수용을 보여주는데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인지적 진화론에서. 자, 이런 메타포리컬 크리에이티비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은유적의 반대는 직설적으로는 리터럴이죠. 이거는 프레임돼요. 뭐에서? 아주 필수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회의 규범 나왔네요. 사회의 규범, 컨벤셔널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구조죠. 구조. 사회적 규범 구조. 컨벤셔널 커뮤니케이션 구조. 자, 되셨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한 땀 한 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덱스터리티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요? 이 덱스터라는 것이 손으로, 스킬, 이게 솜씨가 있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퀄리티고. 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손으로. 몸으로 하는 거. 때로 정신적인 민첩성에 대해서 있어요. 정신적으로 민첩한 사람. 그 다음 클레버리티, 영리함도 있어요. 여기 클레버리티, 민첩성, 손으로 잘하는 거, 요 숙달된 거. 이 덱스터리티, 재주, 숙달,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민첩성, 영리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여기서 이제 수루를 썼어요. 약 8살 정도로부터 16살 정도, 이게 단계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단계로 쭉 올라갈 때, 이게 development, 털이라고 하죠. 단계적, 발달적.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이제 발달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우리 이제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단계적,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쟤는. 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건 재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능력,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런 솜씨는, 자, 스트렝스 다음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쭉 스트렝스 강화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동사라는 것은 명동,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쭉 이동하는 거예요. 자, 명은 뭐죠? 뒤에 거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솜씨가 점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감으로써 눈과 손의 코오디네이션, 이 OD라는 것이 뭐냐? 오더예요, 오더. 질서. 그러니까 서로 질서를 잘 잡아가는 거예요. 손과 눈의
질서가 잘 잡아가는 것을 협력이라고 하죠. 손과 눈의 협력을 증가시켰다. 손과 눈의 협음을 증가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밀해졌다. 이런 뜻이 나왔죠. 왜? 덱스터니까, 정밀이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우, 이거는 잠깐 멈춰야지. 여기에서 어디에서 상당한 매우 증가가 있었대요. 어디에서? 손으로 쓰는 기술 나왔네요. 뭐가 했어요? 글쓰기 기술이 증가해요. 그 예전에 대충 막 썼겠지만 지금 갈수록 상당한 증가를 글쓰기 기술이. 그 다음에 구조적이죠. 구조적 표현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번. 자, 언어의 역학보다도 언어의 역학을 넘어서 통달, 이게 좀 어려운가요? 통달, 마스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마스터 많이 나오는데 사범님들 그걸 통달한 사람. 우리는 통달을 해요. 통달을 뭘 넘어가는. 이 언어의 역학이라는 게 뭐죠? 언어의 역학. 우리가 물리의 역학은 힘이 이렇게 가고 혹은 뭐 반대로 가고 이런 것이죠. 힘의 역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뭐의 역학입니까? 물리의 역학인데 언어의 역학은 뭐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배워놓으면 돼요. 언어의 역학이라는 것은 문법입니다. 문법. 구조. 언어적 구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문법 같은 거. 그러니까 언어의 문법을 넘어가는 그러한 통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성인적으로 계속 발달된 여기 16살을 넘어가고 이제 그쯤 되는 거죠. 또한 나왔네. 또 플러스. 또한 점차적으로 자 제거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점차적으로 제거돼요. 자, 논리적 갭이라는 것이 뭘까요? 논리적 허점을 얘기하겠죠. 우리 이야기에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표현으로 earlier stage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논리적 갭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상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논리적 갭이라는 것은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이야기에 논리적인 허점을 제거하죠. 점점. 자, 그런데 earlier, 우리 어린 시절 단계는 우리 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시절 인지는 어떻게 됐어요? 로지컬 갭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는 어떻다? 직관적이었다는 거죠. 어린 시기에는 직관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점점점 자, 강한 자, preoccupation 이 단어를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preoccupation, pre는 앞이고 시간적으로 앞이겠죠.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앞에서 take up, 취해진 겁니다. take up, 취해졌어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게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앞서 우리가 흡수하는 뜻도 있지만 몰두하다. 이것도 몰두하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거 몰두하다 기출이에요. 이런 거 어렵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배제. 자, 아주 지배적인 관심이죠. 포커스죠. 자, 따라서요. 몰두, 집착, 몰두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도 강력한 집착을 해요. 어디에? 전체에 강력한 몰두가 giveaway 되는 길을 이쪽으로 내어주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길을 내어주다는 얘기는 것은 항복하다,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항복하다, 따르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라고 일부러 찾아서 넣은 겁니다. 이거 나오면 어렵잖아요. 이게 길을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주다니까 항복하다예요. 양보하다, 굴복하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giveaway to가 중요한 거예요. to가. 이 길을 이쪽에 내줘요. 요도 어때요? 병렬이니까 좋죠. 이 강력한 이 전체를 보는 그러한 몰두에서 정확성을 갖는 몰두로 변화했다는 게 변화, 양보했다는 얘기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표현도 눈에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논리적 갭이 있었고 성인이 되면 논리적 갭이 없어지겠죠. 어린 시기는 직관적이고 전체적이죠. 다시 어린 시기는 직관적이고 전체적이고 어린 시기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대신 창의적이죠. 이거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창의적이죠. 창의적. 그 다음에 자유로움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나 성인이 돼가면서 우리 이야기의 논리적 허점이 제거가 됐죠.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이란 얘기죠.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요거 전부 다 이거 다 기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기출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4번. 자, give way to 꼭 눈에 봐두시고 또 뭘 봐두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make way for, 요 for, make way for, 요런 거 봐두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9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만 하면 80점 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라이팅과 오럴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의 글쓰기 능력과 우리의 이야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야기 능력이 또 점점 변하게 돼요. 이 이야기 능력이 컨벤션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규범적이 되는 거죠. 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이 단어, 이제 저는 이 단어에 꽂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직설적이라는 얘기, 직설적. 사실적으로 바뀐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밑에는, 밑에가 나온 건데 과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사회적 규범적이고 리터럴. 그러니까 관습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이죠. 비유가 아니죠. 리터럴은 비유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비유가 아닌 직설적이고 사실적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 글쓰기 능력이나 이야기 능력이 관습적이고 규범적이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accompany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mpany가 자, 이 펜이가 빵이에요. 빵. 이 빵에서 나온 겁니다. 이 come이라는 것은 함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빵을 함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빵을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것은 with예요. with. 이 along with예요. 함께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with. 그다음에 여기 동시에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supplement 뭔가를 채워주는 거고 관련돼 있고 go with, 그다음 occur with, come with, complement 이거 보충해 주는 거죠. 이것도 보충해 주는 거고 coexist with 함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pontaneous는 자유로움이고요. 이트는 질이고요. 이런 성질, 질인데 어떠냐? 이거 뭐야? 자유로운 것.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스폰테니, 자유롭게.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폰테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도 없고, 요게 중요한 거죠. 외재적 영향, 외재적 팩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강요가 되지 않는 방식이고, 이건 충동적이고, 자연스러움, 본능적, 계획 없는 행동, 즉흥성, 이 즉흥성의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진짜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improvisation, improvise. 우리가 그 재즈 노래할 때 improvise, improvisation.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accompany는 뭐라고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자, 우리의 이 능력이 점점점 컨벤셔널 규범적이 되고 관습적이 되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된다. 뭐와 함께? 여기 뒤에 있는 거와 함께. 이게 뭐죠? 스폰테니어죠. 자율성. 그렇죠? 그다음 즉흥성 이런 뜻입니다. 자발성. 보이십니까? 이게 자연성, 자연스러움. 이런 자연스러움과 즉흥성과 자발성과 독창성의 뭐와 함께 이게 줄어들겠죠. 이쪽은 줄어들겠죠. 뭐의 특징이었던 가 우리의 어린 시절의 노력, 어린 시절의 글쓰기, 어린 시절의 그림 그리기 같은 이런 거죠. 노력이 어린 시절에 특징되었던 창의성과 스폰테니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느끼시면 좋겠어요. 뭐의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 여러 번 저희 강의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5번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왜 많이 틀렸냐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리터럴이라는 단어와 이 변화, 점점점 변화가 됐다는 이 두 개념이 합혀져 있기 때문에 답을 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 accompany는 뭐뭐와 함께 가다, 뭐뭐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을 함께 뭐와 함께 직설적이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단어는 좋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죠. 그러나 이 구문이 트레이드 오프 됐다는 거. 이걸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공부를 과거에 여러 번 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리터럴이라는 단어 봤을 때.
그래서 이걸이 어려웠고 오답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 개념, 변화 개념, 그쵸?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개념,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 이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성인 단계죠. 우리의 보캐블러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주 확고하게 토대가 갖춰지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표준화된 어휘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어휘가 완전히 그라운디드 됐다는 얘기니까 표준화되었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공유된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공유된 단어.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이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핵심적인데, 우리는 거의 메타포, 이게 은유죠. 은유는 리터라고 완전 반대죠. 이거는 뭐예요? 비유적인 거잖아요. 비유적인 거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소통할 때. 그럼 어린 시절에는 이 메타포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메타포를 보는 순간 내가 이 단어가 익숙하다. 그럼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익숙치 않다.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면 실력이 90점 돼간다 이 말이죠. 자, 9번 보면 지금쯤이면 우리는 안다. 별이 하나의 덩어리에 뜨거운 가스 덩어리 떠 있는 어디에 스페이스 이게 뭐예요? 과학적이죠. 그리고 어때요? 사실적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겁니다. 그와 대조로 우리의 어떤 단계, 얼리어 단계, 어린 시절의 단계에서는 우리는 또 알죠. 뭘 알아요? 룩, 저 별을 봐. 뭐와 같아? 이게 뭐예요? 플라워 같아. 뭐가 없는 줄기가 없는 이게 뭐예요? 메타포. 여기서는 말한 메타포는 뭐예요? 그렇죠. 오리지널리티죠. 오리지널리티. 그렇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오리지널리티인지 비유이고 메타포이고. 어린 시절에는 별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적 정의가 아니잖아요. 어릴 적은.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성인이 됐을 때는 과학적이고 사실적 정의, 논리적이고 규범적 표현.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순수하죠. 직관적이죠. 근데 비유적이죠. 상상적이죠. 창의적이죠. 자, 이거 다 익숙해야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돼야죠. 이해됐나요? 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8살에서 이렇게 쭉 16살을 통과해 간다. 이거는 뭐다? developmental이다. 여기에서 점점점 증가한다, 점점점 어떻다, 또 뭐 딱 점점점 증가한다 하면서 change, 변화, 뭐의 변화? 시간의 변화. 그리고 여기 있는 단계, earlier 단계, earlier stage.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this stage, 어려웠죠. this 다음 say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그렇죠? 이 중요하고 특별한 단계. 그 다음에 by now.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게 멈출 줄 알아야죠. early 이런 게. 그렇죠? by now, in the contrast.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지금 성인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고 성인은 이렇다는 것을 완전 한 글에서 어린 시절 딱 끊고 어린 시절 딱 바뀌었으면 우리가 쉬웠죠. 근데 한 문장에서 바뀌는 걸 나왔죠. 그게 바로 give way to죠. 여기서도 컨트레스트를 써가지고 한 문장에서 이런 대조 표현을 A, B를 썼잖아요. 여기서 대조 표현에서 A, B를 썼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하면 잘하는 거죠. 자, 글의 단서 보셨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글의 단서는 저는 여기 메타포에서 걸렸습니다. 리터럴하고 메타포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 시절은 했다. 여기서 완전히 저는 이해를 했고 여기 이제 스폰테니어스 오리지널 리터럴 여기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힌트를 받았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울려, 특히 어울려. 오늘 처음 이렇게 강의한 사람 굉장히 드물 겁니다. 이거 됐죠? 트랜지션 시그널 말씀드렸고 대조 말씀드렸고 어린 시절 글의 단서 방금 말씀 텍스트 구조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A가 A로 갔다. 왜? 한 문장에서 다 AB가 가고 B를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됐죠? 네. 원래는 이게 어린 시절은 이렇고 성인 시절은 이래서 이게 이렇게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다 얘기했다. 혹은 성인 시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문이면 사람들이 많이 맞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다 AB가 다 있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제가 수십 번 강의하는데 이 개념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걸 연결하는 부분은 종합하는 거. 이렇게 종합. 그 다음에 뭐다? 결속. 요 결속. 이 결속. 요 결속.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보는 것이 문해력이다. 그래서 earlier 단계에 logical 갭이 있었다. 전체를 본다. 스폰테니였다. 오리지널 테너가 노력, 오리지널 노력, 이너선트 됐죠? 이너선트 스테이지. 별이 요 보이시죠? 시간 장비가 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성으로 점점점 가는 거죠. 리틀 이게 뭐예요? 다시 한 번 합니다. 직설적, 꼭 사실적.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5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특별한 단계 이게 뭘까? 반드시 찾았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대조. 자, earlier stage, innocent stage, this stage, by now. 여기 이렇게 innocent, 그 다음에 correctness, spontaneously conventional, original, literal. 이거를 대조를 잡아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잡아주지 못하겠죠? 자, 메타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를 관습적이라고 보죠. conventional, 이거를 규범적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지금 꽃으로 피우고 이건 메타포고 이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갭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쪽이 논리적이라는 거고 이쪽은 논리가 없다. 논리가 없다는 것은 창의력이 있다. 트레이드오프 있다. 정확성과 창의성. 상상력에서부터 정확성으로. 이게 발달 단계죠. 어린 시절 표현의 발달 단계.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